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한 카이스트 교수 전체가 움직여서 그리고 카이스트 전체뿐 아니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 동참을 했습니다.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연구소나 개인도 연구소도 들어오고 해서 836명. 지금까지 뭐 아마 오늘부로 그 정도의 그 전문 엄청 움직인 전문 거죠. 지식인들이 움직인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연봉만 따져도 한 2천억 넘을 것 같은데 돈 계산만 해.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이게 또 그 다음에 무슨 동창회에서도 했죠. 그래서 이제 교수협의회도 하고. 또 이제 그다음 실리콘밸리에 가면 이제 그 카이스트 출신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벤처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이렇게 실리콘밸리 카이스트 동창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제가 거를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예. 제가 그 버클리 그 팔로알토 그 샌드힐즈 그 레드 그 레드우드 그 일대를 좀 알아요. 쿠퍼티노. 그러면 저도 옛날에 놀던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동네가 거기에 있는 카이스트 출신들이건 한국의 이공계 출신들이건 95%는 문재인 지지자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성향이.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너희 지금 무슨 짓 하냐고 들이받은 거 아니야 말하자면. 아픈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네이처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그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도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과학은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이런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실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정하지도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소위 그 고발하고 직무정지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원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그러한 인식을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 증명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클로트론 그러니까 입자가속기 써가지고 이제 그동안 쭉 연구를 해서 결과물은 어때요? 논문은 몇 편이나 나왔어요? 뭐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도된 걸 보니까 논문이 뭐 한 30여 편 정도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과학 모든 글이 그렇지만 중요한 논문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 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한 이제 그 임팩트 지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논문이 있어요. 아까 말한 네이처 같은. 그런데 나온 논문이 9편이 된다는 거 굉장히 연구 업적이 뛰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은 그 위험한 얘기고 불확실하게 하지 말라는데 이 자석 물리학 연구잖아요, 이게. 네네. 근데 제가 좀 아는 체 하면 이 자석 물리학이 반도체 기술하고 직결되거든요. 반도체 소자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휘발성이 되잖아요. 자석을 띄면. 메모리에 대한 거예요. 메모리죠.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게 이렇게 딱 제껴 놓으면 움직여 놓으면은 걔가 움직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기억 메모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구들의 상당 부분이 그 반도체 신소재랑 관계된 연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그렇죠. 그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반도체 신소재가 되려면 전력 소모가 작아야 되고 그래야 같은 배터리라도 오래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가 빨라야죠. 반응이. 그러니까 반응이 웃으시죠. 아니 제가 이건 말이야. 그게 문과인데. 그 백모님이 아주 굉장히 이 과학과 공학에 대한 그렇게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소모 전력도 작아야 되고, 이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휘발성. 그러니까 뭐예요? 전자가 입자가 뭐가 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자성 쪽으로 끌어놓으면 그대로 딱 남아 있는 거. 이게 이런 연구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 먹거리 연구를 한 건데 이 차세대 먹거리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구소에 가장 좋은 시설을 끼고서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너 배임 횡령이야. 그러고서 대한민국 참 창피한 얘기죠. 국제적 망신을 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한 건 한 거예요. 이게 하여간 굉장히 앞으로 반향이 클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제가 방금 오늘 뵙기 전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정부는 어저께 네이처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그랬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사회에서 이게 거부된 것까지는 안 됐고 결정을 유보하는
그것도 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참나. 네. 어쨌거나 그래도 그 소문에 이 살벌한 세상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월 말에 다시 이제 결정한다. 1월 말에 다시 이제 논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모아서 계속해서 이제 아각거려야지. 개기고 저항하면은 쥐들이 어떡할 거야.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 얘기 나왔으니까 카이스트 그다음에 그 사실 만들어질 때 거의 자매기관 같이 만들어졌었죠. 먼저 선행돼서 키스트. 키스트는 연구원 중심이고 카이스트는 대학 중심이고 만들어졌는데 그 히스토리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키스트가 66년, 카이스트가 71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은 이쪽에 그야말로 굉장히 그 연구 업적도 좋고 유명한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시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여기 이제 업계 안에서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사정들이 한번 말씀. 저도 이제 저도 뭐 그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뭐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60년대 70년대에 제가 초중고를 다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받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물리 쪽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 키스트라든가 카이스트에 대한 건 제가 학생 때 알았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뭐 국회라든가 또는 연구 현장 행정을 좀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트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의 그 발전에 눈물겨운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스트가 이제 1966년에 그 생겼는데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그 월남전 파병을 한 그 무렵 직후입니다. 결정 직후예요. 보니까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 존슨 대통령 때 월남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이 한국이 파병해 준 거에 고마워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 우리 한국에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1966년에 한국은 저도 잘 상상이 안 되고 제가 학교 들어가 근데 이제 뭐 한 지금 한 가나 비슷한 나라 정도였어요. 가나보다 못하죠. 굶었잖아요. 애들이 굶었다고. 거기서 무슨 우리가 산업을 일궈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첨단 연구소를 연구소를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미국 측에서는 이게 한국이 이런 거 할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워낙 그쪽으로 하시기 때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 존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이제 그 지금의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생겼는데 그때 이제 비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도 그 전에도 그때도 이미 정부 주도의 연구소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는 이게 그 당시는 사실 제가 참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자꾸 말씀하게 되는 거는 그 당시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간 초창기였고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히스토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보니까 정부 주도의 연구소가 되면 그 어떤 공무원의 이런 뭐 위계 질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연구를 못 하게 되니까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뭐 여러 사람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정부가 이걸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내는 것을 내 이름을 짓기를 우리가 출연이라고 하자. 지금 이름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기부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부 출연 기관으로 최초로 키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국회에 물론 이게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할 때 그 항목에 보면 이 기관은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감사는 받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이거 보니까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회에 감사도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감사를 받는 거로. 그렇게 통과됐어요. 법안을 고쳐가지고 법안을 개정해서 정부안이 이제 수정이 돼서 통과됐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로도 얼마 안 되는 그런 학자들이었을 텐데 숫자적으로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소가 생기나 보다 했는데 국회 가가지고 그걸 수정을 해서 감사를 받는 거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법안이 시행되려면 이제 시행령 유보 기간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 유보 기간 동안에 다시 법안을 열심히 개정해서 다시 감사 안 받는
출연연으로 키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감사를 받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러한 그 자유를 이제 누리다가 이제 다시 또 우리나라 공무원과 또 국회의 감사 압박에 시달리는 기관으로 다시 됐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 아니에요. 사이클로트론을 가동 시간에 50%를 쓰기로 했는데 실험 자료를 보니까 가동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 다 더해봐야. 네. 그러니까 야 그럼 10분 쓰는 걸로 해서 공짜로 했었어야지 왜 50% 쓴다 그래서 그 50%를 할인해서 10% 가격을 냈어. 근데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그 저 판단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저 같은 놈도 그건 알아요. 뭐냐면은 그런 종류 첨단 실험하려면요 그 부속실에서 거기 딱 그 라인에 딱 붙어 있는 데에서 모든 준비하고 자료 다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딱 실험 자체는 1, 2분에 끝나버리죠. 순식간에. 네. 굉장히 잘하세요. 시간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를 아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뭐죠? 전자빔. 네. 네. 제 전자빔 그 발생기. 예. 그 업체가 제 후배예요. 예. 그 옛날 소련 망할 때 갖고 와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장 가서 구경해보면 거기 공장 가면 천식 발작을 해요. 그 오존이 발생해. 그 실험실에. 그러면 이제 아시잖아요. 그 차폐 그 콘크리트 벽 1m씩 되잖아요. 그 방사선이니까. 그럼 그 안에 이제 이만한 게 천장에서부터 달려 있는데 뭐 하나 집어넣고 똑같하고 나오면은 그건 1초야.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아니,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제 이것도 노벨상을 받은 건데요. 그 유럽에 보면 유럽 입자물리 공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그 슈퍼컨덕팅 슈퍼컬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돌이 그러니까 그 SSC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힉스 보전이 발견돼서 노벨상을 탔죠. 몇 년 전에. 근데 그거 시험하는 시간 자체는 엄청 짧았죠. 그 충돌 시간. 그걸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몇 년을 그 방 하나에서 그 옆에서 그리고 그 실험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공무원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갑질이 강하게 있으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완전 물맥이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거는 이제 모든 정부가 다 그랬다고요. 그 전에 뭐 그 전부터 그러니까 MB 정부 이전도 그랬고 MB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런데 이번 사건이 특이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플러스 저는 제가 최근에 적폐 청산 광기 최근에 이제 우리 저기 세뇌 탈출에서 무슨 야만의 조국이란 책을 집필하시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뭐 야만이란 표현이 좀 이렇게 너무 세다 생각했는데 제가 요번 일을 보고 이거는 야만이라는 생각이 이거 야만과 비열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 표현이 맞고 이러한 것들을 뭐 저도 그 카이스트에서 온 서명 동참 메일을 받고 저도 당장에 서명에 참여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야만과 광기를 우리가 그대로 둔다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회제도 우리 후손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동참했던 분들도 그런 정신과 그 분노 그다음에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어떤 조그만 작지만 그러나 꽤 무거워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한 2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제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고 세기 말 세기 초에 사회사상가 중에 넘버 1, 2, 3 꼽아봐라 그러면 딱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에밀 듀르갱이 꼽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대 문명에 있어서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혹은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 사회는 이 육체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 지식 노동자, 그러니까 knowledge worker, 그 사람이 professional knowledge worker라는 그때 써요. 그러니까 전문직 지식 노동자의 숫자, 그러니까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공무원, 이제 그 전문직 공무원, 뭐
엔지니어 이런 전문직 지식 노동자들이 직업윤리를 가지고 어떤 진실과 공정을 위해서 버텨주는 그 기풍 그게 없으면 현대사회는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소셜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사회적 분업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전에 물론 대한의협이 움직인 것도 용감한 일이고 또 에너지교수협의회가 움직인 것도 용감한 일이지만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뭐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산업적 이해관계가 말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순수 과학자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감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서 적폐숙청 광기를 막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거기 좀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도 이제 자유로운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뭐 연구비를 받았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의 그 원장을 또 몇 년 한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사회 수준에 맞게 각자한테 책임을 주고 거기에 또 우리가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죄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특히 정부랑 관련된 데에 있어서는 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단 위로는 감사원이 있는데 이 감사원이 독립감사원이 아니고 대통령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는 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랑 관계되는 모든 다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공정하게 하려면 그 룰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헤이브를 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이 불분명한 게 많아요. 대표적인 불분명한 게 뭐 이제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정치에 관련된 선거법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담장이를 걷는다고 하듯이 이거에 정부의 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킬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지킬 수 없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들이닥쳐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라는 게 정당한 폭력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강제력. 강제력.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많은 경우에 국가의 그 강제력을 감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 감사가 정당성이 있냐. 그걸 하려면 룰이 명확해야 되고 그걸 집행하는 기준이 그 적절한 과정,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약간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 너무 많다 보면 결국은 규제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그거죠. 규정집 갖고 놀죠.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저는 그게 줄어들고 대민 봉사하는 쪽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은. 그런데 이게 위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그 감시 감독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어떤 연구 현장의 자율도 사라지고 교육 현장의 자율도 사라지고 또 정부랑 관계돼서 일하는 많은 산업계의 자율도 사라져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어떤 소위 말하면 약간 이념적인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이 지식인들이 또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과 또 그 용기를 가지고 나서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련의 의미 있는 행동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기를 또 기대합니다. 개기고 살아야죠 우리가. 개기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